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철이 박사 통통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 중국몽이 현실 가능한가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철이 박사 통통통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중국 시간에 시진핑 관련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 방향까지 10분간에 걸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중국은 세 사람의 흐름이 있어요. 첫째, 1949년에 모택동, 그 이후에 등소평, 2013년에 등장한 시진핑의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은 벌써 집권한 지 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정리해서 제가 한번 키워드리겠습니다.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으면은 관시지만 공산당의 계층이 있어요. 첫째, 공산당의 총서기를 해야 되고 국가위원회 주석을 해야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을 해야 됩니다. 시진핑은 이걸 갖다가 다 하고 있어요. 2012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했고 2013년 체제를 구축하면서 중국 인민공화국 주석 체계를 가면서 당서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중국의 리더로서 모든 걸 갖다가 시진핑 권력 체제에서 저도 과거에 글로벌 시장을 볼 때 이런 영상이 막 기억나네요.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등장할 때 2012, 13년도였죠.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등소평했지만 민간 기업은 급성장하면서 중국이 어때요? 관시, 물건을 주고받고 부정부패라는 것보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게 선물, 뭐 자금, 돈 다양한 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시진핑이 되면서 전국의 성에 있는 이 핵심 요인들을 갖다가 부정부패를 갖다가 척결한다고 해서 뭐 거의 한 150만 명을 잡아서 처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중국은 1989년에 민주화운동,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과거에 옛날에 보니까요. 글로벌 외신 딱 볼 때 술에 하면서 그냥 횃불 들고 막 그냥 민주화운동에 거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에 WTO를 가입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급속한 성장이 있었는데요. 여기 또 하나 주목할 거는 과거에 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리스크 위원회를 할 때 보면은 자연재해, 지진, 태풍, 폭우,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여러 가지 있는데 중국에는 사천성이 있잖아요. 사천성이 포함해서 전 세계에는 태평양권, 환태평양권의 지진층이 많거든요. 일본 포함해서 페루, 칠레 포함해서 다 연결되는데 중국의 사천성이 무너져서 그 당시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48만 명이 뭐 피해를 입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담이지만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하나의 자연재해가 있어도 하나가 없어도 끔찍을 안 해요. 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뭐 복구 못할 것도 없어요. 그 지역. 과거에 요거는 이제 여담이지만은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이, 저도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도 전국을 다 가봤지만요. 후쿠시마 원전은 도쿄에서 380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노출돼서 쓰나미를 했지만은 그 하나에 20km를 갖다 봉쇄하더라도 하나의 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로 땅이 넓은 나라는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대구라든가 경북, 부산 같은 경우 전 세계 땅에 좁은 땅에서 그렇게 밀집도가 높은 데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게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은 1대1로 사업을 한다고 지금 중국은 전 세계 네트워크를 좀 치고 있습니다. 자, 해상과 항공화물이 전 세계 80, 20%를 차지할 정도인데 자, 시진핑의 이 사업, 뭐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약 700조 원의 돈이 계속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미국을 갖다가 앞서겠다고 노라고 말하 있는 중국이란 책이 베스트셀러 될 정도니까 제가 옛날에 1989년, 90년대 초 이게 생각나네요. 과거에 동경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따로가요. 과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이 그냥 경제 성장하면서 막 올라갈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또 이에루 니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되자. 그게 1990년대 일본이 이제 뭐 미국을 앞선다고 경제대국 하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중국 똑같은 상황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란 책도 나왔고 중국이 뭐 미국하고 이제 대등하게 겨냥하겠다. 이런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중국의 고속 성장은 벌써 6%가 무너지고요. 올해 5.34가 될지 앞으로 더 하반기에 추락되면 중국은 5.0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5%대는 중국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펀치가 날린 게 있어요. 중국이 미국하고 겨냥하니까 과거에 미국에서 도움을 받아서 중국이 컸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 한계를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앞으로 미국에서 투자 관련된 거 수출 수입을 많이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뭐예요? 중국 시장이 축소되고 기술과 자본의 부족 상태. 물론 이제 내수 시장은 당분간은 쭉 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시진핑의 중국몽을 과격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이게 지금 한계점에 서서히 지금 노출되지 않았나. 과거에요. 등소평이가 딱 넘겨줄 때 했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후계자들한테. 항상 보면은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든 뭐 하든 자기의 모든 거 발톱을 보여주지 않고 모든 거를 감춰가면서 서서히 발전과 혁신을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 어떻게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다 잘할 수 있다.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다. 결국은 그만큼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타겟, 화살이 돼서 지금 중국은 노출도에서 지금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발 시진핑의 이런 한계점이 서서히 드러나다 보면요. 전 세계 시장은 중국의 생산 공장이 지금 제2, 제3의 국가로 지금 이동하기 때문에 중국의 고속 성장은 저는 앞으로 당분간 정체 현상에서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떨어져서 L자를 유지할 건가, 떨어져서 V자 반등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역 V자를 갈 건가, 아예 떨어졌다가 또 떨어질 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은 L자에서 이렇게 지금 가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비즈니스나 사람의 성장도요, 빨리 하면은 그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요,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숨고르기를 해야 돼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달리기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때 좀 쉬는 것보다 걸으면서라도 해갖고 또 달려야 되는데 고속성장한 중국에 지금 부가가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 심각하죠, 여러분들. 황사, 그 다음에 중국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오다 보니까 어떻죠? 우리나라는 입지적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금 한국이 다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저탄소 배출권에 지금 시기가 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 했던 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래갖고 지금 이걸 갖다 지금 뒤집고 있어서 전 세계 지금 환경 문제 갈수록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항상 보면은 1인당 GDP가 지금 $10,000인데 중국은 빈부격차가 넘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잘 나갈 때는요. 전 세계 인구의 5% 7천만이 부자였어요. 어느 순간에 3%가 부자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 보니까 1% 상위 탑 1%는 아직도 부자예요. 있는 사람들은 투자도 포트폴리오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중국도 최고 밑에 관련된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계속 고용 창출이 아니라 고용 정체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중국의 빈부격차 갈수 거고요. 국영기업이라든가 국영금융권 포함해서 지금 계속 지금 캐시플로 자금력이 어려우기 때문에 부채가 급증하고 여기에 관련된 중국 시장 당분간은 좀 요동을 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과거에 이제 내수 시장을 확대하려고 중국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800조 원을 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자기네가 힘들 때는 내수 시장을 살렸다. 그걸 전문용어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거든요. 경기를 살려갖고 고용을 창출시켜서 내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중국이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올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철희 박사는 중국의 시진핑의 중국몽은 현실 가능에 큰 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이 탈출구를 지금 중국이 찾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한에서 시작한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지금 100개국 이상에 파급돼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은 돼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 3월 계속 지속 가능해야 그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순간까지 계속한다면은 전 세계 200개국의 글로벌 77억 명이 살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는 미래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 40%이 확산 속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으로도 과거에 스페인에서 열병이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 때도 이게 전염병이 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꾸 새로운 인류의 발명 개발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의약품, 의료, 기술 개발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가벼운 미증은 끝날지 중증이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소중한 자신을 지키면서 서로가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소중한 자신을 갖다가 좀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은 제가 이제 요 시리즈에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글로벌을 30년 경험하면서 조철희 박사 통은요. 제가 많은 국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진짜 180여 개국을 달릴 수 있는 비자 없이 갈 수 있고 이렇게 했던 여행을 자유롭게 했던 나라가 최근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 가더라도 일단은 교류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첫째, 우리 국민 개인이요. 힘을 뭉쳐서 자신을 소중히 해갖고 자신을 건강을 빨리 지키면서 시장 자체도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체제를 갖다가 강화시키고 정비하고 나서 다시 글로벌 시장, 좋은 호전으로 또 이제 항상 보면 하락이 있으면 또 반등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중한 자신을 지키면서 계속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의 포지셔닝이 확산이 되다가 지금 최근에 추락됐는데 이걸 다시 가치를 올려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류하든지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신뢰입니다. 신뢰.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서로 믿음이 저버리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생. 저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하면서 제 마인드는요,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제 저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불신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뭐 그 사람을 별로 없었는데 사람들이 항상 불신하는 마이너스가 있는 것보다 플러스로 자꾸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이 마인드를 좀 가져가면은 어느 순간에 기업의 가치와 브랜드 다시 확산해서 지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체 현상에서 우리 이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다시 이제 하강해서 다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닥을 디디면 올라간다고. 너무 힘든 상황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 중국이 이렇다, 미국이 이렇다가 아니라 우리 내 개인, 기업, 국가를 갖다가 체제를 재정비해갖고 다시 글로벌로 도약해 나갔던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열정을 갖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도전적으로 달려갔으면 합니다. 조철호 박사 통통통 지금 이제 우한 코로나에 관련해갖고 코로나19에 관련해서 4번에 걸쳐서 한 번쯤 제가 정리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 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